네, 안녕하세요. 마케터 설명남 프로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리서처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일기획 마케팅 본부에 입사해서 국내 글로벌 그다음에 마케팅 브랜딩 이런 다양한 일들을 했고 영국,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진 모빌리티라는 택시 호출 플랫폼 회사에서 CMO로 일을 했었고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저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93년에 이제 도메스틱 리서처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마케터로 조금 더 영역을 넓혔고, 그리고 2000년부터는 이제 플래너라는 직함으로 기획을 강조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2003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일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업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2010년부터는 컨설턴트라는 직함으로 조금 더 뎁스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인하우스 마케터로서 마케팅의 모든 분야를 광고주 내부에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스스로 얘기하기는 조금 낯간지럽지만 리서치부터 브랜딩까지, 그리고 숫자부터 인사이트까지, 그리고 국내에서 글로벌까지, 그리고 대행사에서 인하우스까지 꽤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모든 경험을 한 올라운드 마케터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인사이트의 판을 키워라 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란 제목에 나왔던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어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행위를 의미하는데, 마케팅 이론에서는 소비자 심리를 파악해서 선호와 관심사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 마케팅 현장에서는 저 사람이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력이 있다. 그래서 통찰력보다는 사실은 문제 해결 쪽에 더 방점이 가 있는 이제 그런 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인사이트를 엉킨 실타래를 푸는 핵심골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현장에서의 그 양상은 사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는 핵심고리가 바로 인사이트라는 거고요. 이게 때로는 수치 분석일 수 있고, 때로는 브랜딩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때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은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초식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납작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논리 혹은 사례도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러면 늘 나오는 답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케팅적 사고라는 거는 굉장히 차원이 넓어서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때그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마케터를 이제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그 자리에 따라서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 대행사 마케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실제 업무 자체는 이제 브랜드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그다음에 또 CRM, 그로스 마케팅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뭐가 뭐지? 내지는 어떻게 이걸 한 사람이 다 알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마케팅이나 마케터한테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진짜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사실은 이게 밸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전장에서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많다라는 건 훨씬 더 이제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기가 많이 생기는 거는 우리 산업이나 우리 후배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마케터가 탄생하게 된 가장 강력한 배경이라고 한다면 기술의 발전 때문이었겠죠. 95년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인터넷 도입,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다음에 SNS가 좀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테크라는 용어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등장을 했고, 다음에 빅데이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R, VR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마케팅에서 변곡점이 된 사건은 이제 빅데이터의 출현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업계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포와 괴담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허둥지둥하면서 이제 당황하는 무왕수린이라는 말들을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기존에 어쨌든 일방향적으로 진행되는 TV 광고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 같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들이 성장을 했고, 이쪽에서 실제 소비자들의 어떤 리액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데이터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쭉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하던 마케팅하고는 완전히 판이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와중에 저는 이제 두 가지의 행동 패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케팅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잠깐 유행하다가 지나면 사라질 거다라고 자기 위안을 했던 이제 그런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빅데이터는 없다라는 책도 그때 나왔었고, 저도 사서 이제 봤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좀 불안감을 대변했던 것 같고, 근데 한편에는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실행된 프로젝트는 아직 없지만 언젠가는 이게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해 있던 대행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작지만 디지털 플래닝 업무를 실제로 해봤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외부에서 뽑아가지고 기존의 플래닝 그룹을 배속을 해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 친구들한테 좀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서로 간에 조금 어쨌든 각자의 지식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마케터라면 변법 자강파의 후예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게 어쨌든 살아남으니까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광고 마케팅 시장이 한 10년 사이에 70%가 성장을 했고, 대부분은 사실 디지털 부분이 고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랭킹 순위에도 보시면 지금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10위 바깥으로 나가면 더 많은 디지털 대행사들이 지금 업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죠. 사실은 10년 사이에 이 업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대행사의 일과 종류 자체도 많아졌고요. 일반 회사에서 해야 되는 마케팅 업무도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마케터가 해야 되는 업무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사이에 살아남았고 노하우를 제대로 익혔다면 분명 경쟁력은 더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어렵게 살아남은 저의 경험을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